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오늘부터 강추위와 함께 며칠간 이어질 폭설입니다. 오늘 계룡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매서운 한파 속에 충청권에도 눈폭탄이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최대 2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령 대천항, 500여 대가 넘는 어선들이 눈에 덮인 채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많이 불면서 어민들은 출항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고 풍랑주의보가 있어서 배가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화훼 농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한파 속에 시간당 1에서 3cm의 눈발까지 날리면서 졸업시든 대목에 차질을 빚을까 애를 태웠습니다. 마이너스 5도 이하로 계속 며칠간 계속되면은 진해 이제 난방 시설이 커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온 장애도 입을 수 있고 불량품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계룡이 영하 9.9도까지 내려가는 등 매서운 한파 속에 오전 9시 30분과 10시를 기해 서촌과 태안, 보령, 홍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들어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해 눈이 비로 바뀌면서 대설주의보는 오후 모두 해제됐지만 눈은 오늘 9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3에서 8cm, 충남은 5에서 15cm, 특히 충남 서해안 지역은 최대 20cm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의 찬 공기와 서해 바다의 온도차가 20도 이상 커지면서 많은 눈구름을 형성하고 있다며 내일 밤 시간당 3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고 큰 해기차와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강약을 반복,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긴 시간 이어지면서 강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빙판길, 교통안전과 함께 축사나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비정보를 전달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은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주택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된 요금 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추가 신설해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기관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분류돼 킬로와트당 7,470원으로 농사용보다 6,000원 이상 비쌉니다. 지난해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 24곳에 1월부터 7월까지 납부 전기료는 614억 7천만 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54.5%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6월 TJB 단독 보도를 통해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지 어느새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건은 지난 9월 검찰로 넘어갔는데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검찰의 결론이 늘어지는지 조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무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말 피소된 송활섭 당시 국민의힘 대전시 의원.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럽고 시의원이라는 분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JB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기습 탈당한 송 의원은 동료 시의원들의 비호 속에 제명안이 부결되며 반년 넘은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수사기관 등을 통한 사법 처리뿐인데 이마저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석 달 만인 지난 9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송 의원을 검찰에 넘겼지만
이후 조사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통상 검찰로 넘어온 사건은 이르면 2달에서 석 달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번 사건은 조사만 벌써 넉 달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을 맡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정된 다른 사건 수가 검사 수에 비해 워낙 많다 보니 처리가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언제쯤 기소 여부가 결정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인 20일 이내에 통상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비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이번 사건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 정도가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요. 피해자분이 가장 많이 답답하실 거고 기다림에도 지치실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송 의원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병원 병실에 몰래 들어가 지갑을 훔친 6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9일 새벽 아산의 한 병원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남성이 병실에서 현금 20만 원과 카드가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하고 인근에서 거리를 배회하던 62살 남성을 현장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기도 오산에서도 무전 취식과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4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보험 설계사 62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 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던 A씨에게 재판부는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무고죄 고소를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동주 김서연에 이어 하나마운드의 미래로 기대를 모으는 정우주 선수가 가을 야구와 신인왕 도전이라는 당찬 새해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우주를 포함해 10개 구단의 미래를 책임질 신인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프로야구계의 전설인 박용택 해설위원 등이 강연자로 나서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열린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독수리 군단에 합류한 정우주. 한화 점퍼를 입고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정우주는 올해 개장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함께할 데뷔 시즌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니까 좀 실감도 안 나고 이제서야 프로 선수가 됐다는 그런 느낌도 받는 것 같습니다. 정우주의 첫 번째 목표는 팬들이 염원하는 팀의 가을 야구 진출. 자신이 즉시 전력감으로 성장해 팀 성적에 보탬이 된다면 신인왕도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가을 야구가 제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가을 야구를 잘 대비해서 제 몫을 잘 해낸다면 그래도 신인왕이 운 좋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주를 포함해 올 시즌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10개 구단 신인 선수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KBO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소양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KBO의 전설, 박용택 해설위원은 인내와 노력을 강조하며 후배들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쏟아냈고 먼저 프로에 데뷔한 기아 투수 최지민 등 4에서 5년차 선배들도 피부에 와닿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냥 버텨서 19년 정도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응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이렇게 받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한편 팀의 미래를 이끌 선수 13명이 새롭게 합류한 하나이글스는 조만간 호주 멜버른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가을 야구를 향한 뜨거운 담금질에 나섭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전 당진 영덕 고속도로 당진 방향 예산나들목 인근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21톤 화물차가 주행 중 옆으로 쓰러져 50대 후반 남성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시간쯤 뒤에는 자동차와 화물차 등 차량 6대가 연달아 부딪혀 운전자 1명이 다쳤고 이어 9시 38분에는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로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최초 사고 이후 정체 구간이 발생해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아산 염치읍의 한 파이프라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엔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한 화학 공장에서도 불이 나 소방당국이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두 화재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 딸기 수확이 한창인 논산의 딸기 농가들이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고민에 빠졌는데요. 해외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와 제과제빵 업소에서 딸기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소비량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논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7천여 제곱미터의 설양 딸기 재배 농가입니다. 올해 풍부한 일조량에 기온도 높아 당도도 높고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150에서 200kg의 딸기를 수확해 출하하고 있지만 쇄도하는 주문의 수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딸기를 지금 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물량조차도 지금 부족해서 계속 더 최대한 많이 따달라고 전화가 오는 상황이에요. 논산의 다른 딸기 농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급증하는 수요량에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딸기값도 급등해 소매 가격이 1kg에 28,000원대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5%, 평년 대비 37% 올랐고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 강세는 봄딸기가 나오는 2월 초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공급 부족 원인은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제과 제빵과 커피 프랜차이즈, 호텔업계에서 겨울딸기 사용량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논산시는 딸기 부족 현상 대처를 위해 당도와 수확량이 높은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계인들한테 필요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약 10만 평 정도의 바로 딸기 산업 수출 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은향, 수향, 또 조이베리라고 하는 그 품종을 개발했는데요. 한편 논산시는 국내외에 논산 딸기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 태국에 이어 올해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농식품 해외 박람회를 개최해 딸기를 비롯한 농산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대덕구는 이달부터 대전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월 보육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에 다닐 때 이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50여 명의 외국인 아동 가운데 90일 이상 체류지를 대덕구에 등록해 거주하고 구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입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함께 풍요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드론 합작법인 설립과 당진항의 종합무역항 전환을 비롯해 도비도, 난지도, 해양관광 복합개발 조성, 기지시 줄다리기 10주년 행사 등을 통해 도시 위상을 발전시키고 1,000억 원 규모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자율형 사립고 건립, 호수공원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의 대표 특산물인 만세 보령쌀과 조미김, 건어물 등이 18년 연속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출 물량은 20톤, 약 7만 2천여 달러 규모로 미국 LA를 비롯해 샌디에이고와 텍사스 등의 시온마켓 6개 지점에서 판매됩니다. 보령시는 K푸드 열풍 속에 김류를 중심으로 잡곡과 건어물, 버전류 등 지난해 5,800여만 달러 수출에 성공하면서 지난 2023년 3,400여만 달러 대비 70%가 넘는 수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